한 명이 반대한다? 그럼 그건 그냥 은행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은행은 그거 되기 전까지는 뭐 주질 않죠. 그런데 우리가 상속세 부분들에 대해 증여는 3개월, 상속은 6개월 내에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속세 신고및 납부 기한이 6개월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래서 시간은 유조편이 아니에요. 재산은 동결되어 있는데 국세청에 세금 고지서는 달아오는 거예요. 통장이 이렇게 해서 신고해라. 그래서 통장이 침묵하는 사이에 유족들은 사비로 거액의 세금과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금융불일치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 통장에 돈이 있는데 그거를 빼서 쓴다? 못 쓴다? 못 쓰는 거야. 쓸 수가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반갑습니다. 신탁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K신탁의 저자 트러스트 스페셜리스트 박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고인이 됐을 적에 이 금융자산이 동결되는 우리 신탁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과 동시에 멈춘 시간이에요. 은행은 유가족의 슬픔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미 가족 중에서 이런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상을 치러보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어떤 건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딱 해가지고선 사망해가지고 우리가 주민센터라든지 행복센터에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게 되면 바로 이제 모든 금융 거래가 다 스톱이 되죠. 차갑게 다친 금고, 평생 성실하게 일구어 수억 원의 이해금을 남긴 고인, 하지만 그가 숨을 거둔 순간 은행 전산망에는 사망 신고가 정보가 입력이 딱 되죠. 가장 긴급한 장례비, 병원비, 상속세 지금 이게 필요하지만 고인의 통장은 단 1원도 내놓지 않는 침묵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건들 수도 없어요. 나오지도 없고요. 또 심지어는 인감증명서 같은 거는 하나를 뽑으려 하더라도 그죠? 신청을 하는 자체가 불법이로다가 아예 그냥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금융권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냥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스톱입니다. 스톱. 자, 왜 동결되는가? 그럼 우리가 한번 그걸 알아봐야 되죠. 그래야만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상속재산 확정 원칙이에요. 사망 시점의 이금은 법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공유 상태가 되어도 누구도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가 임의적으로 건드리게 되게 되면 그거는 자연 상속으로 보는 형태가 되게 되면 근데 만약에 빚이 더 많았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속재산 부분들에 대한 것이 확정될 때까지 어느 누구도 건들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고요. 금융기관의 면책 전략도 있어요. 사실은. 금융전략이 면책. 일부 상속인에게만 지급했다가 나중에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은행을 방문해 보신 분들 아시지만 은행에서 어떻게 되는가? 다 상속인들이 오기 전까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래서 다 와야지만 이제 그때 저거를 내주든지 어떤 거가 있는지 알려주죠. 세금 징수의 안전판, 국세청의 상속세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자산의 원형을 보존하려는 행정적 압박이 작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되면 딱 돌아가시게 되면 금융권이 탁 잠기는 형태의 부분들에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 100%라고 하는 불가능의 벽이에요. 단 한 명의 반대 혹은 연락 두절이 불러오는 재앙의 재앙. 이 부분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봐봐요. 열리지 않는 자물쇠라고 했는데 전원동의예요. 전원동의 이 가혹함, 이 전원동의가 정말 환장을 합니다. 사실은 돌아가신 뒤에 가가지고 해보게 되면 그런 유족들이 엄청 상담도 오고 뭐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유임장이 필요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딱 나타나야 되는 거야. 외국에 사는 자녀, 연락이 끊긴 형제, 혹은 지분 다툼이 있는 유족 중 다 한 명만이라도 서명을 거부해도 고인의 전 재산은 영원히 그냥 탁 은행에 갇히게 돼 있어요. 영원히 갇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냐 돈이 뭐 수십억 수백억 들었더라 하더라도 한 명이 반대한다. 그러면 그건 그냥 은행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은행은 그거 되기 전까지는 뭐 주질 않죠. 그런데 우리가 상속세 부분들에 대해 증여는 3개월, 상속은 6개월 내에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6개월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래서 시간은 유조편이 아니에요. 재산은 동결되어 있는데 국세청에 세금 고지서는 달아오는 거예요. 통장이 이렇게 해서 신고해라. 그래서 통장이 침묵하는 사이에 유족들은 사비로 거액의 세금과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금융불일치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 통장에 돈이 있는데
그거를 빼서 쓴다? 못 쓴다? 못 쓰는 거야. 쓸 수가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유동성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일반 상속과 K-신탁 비교되는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러다가 어느 누구도 반대했다. 그냥 동결된다. 그냥 쭉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신탁을 해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신탁에다가 우리가 말 그대로 이거는 상속세 재원으로 다 쓰자라고 하게 되게 되면 사후 3일 이내에 어떻게 바로 추금이 가능한 형태가 되는 거죠. 신탁에다 맡겨놨던 돈은 바로 3일 내에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신탁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수익자에게 약속된 자금을 즉시 지급한다.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 누군가한테 이 부분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한다 그러면 아버지 딱 돌아가셨을 때 그 부분은 바로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다가 빼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신탁 원부에 작성했다면 그게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해법 부분들에 대한 것이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거죠. 죽음과 동시에 작동하는 가장 빠른 경제적 보험학 부분들에 대한 유언 대용인데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동의 없는 즉시 인출 가능한 거죠. 신탁 계약에 명시된 수익자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장례비와 세금 예치금을 즉시 수령 가능한 거예요. 왜? 아예 처음서부터 신탁 원부에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장례비 부분들과 세금 예치금 부분들을 즉시 내줘라라고 하는 형태의 그런 거. 두 번째, 법적 성벽의 유지예요. 재산의 명의가 이미 신탁사로 이전돼 있어 사후에도 계좌 동결 없이 운영과 지급이 지속된다. 왜? 다른 금융권은 다 막아버리잖아요. 다 막아버리는데 이거는 신탁은 아니에요. 신탁은 어떻게 위탁자가 설계할 적에 이미 그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내주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 딱 동결되는 거랑은 상관없다고 그런 거죠. 목적성 자금 집행이에요. 병원비 정산, 간병비 지급 등 유족이 당황하지 않도록 신탁사가 직접 비용을 집행합니다. 그럼요. 병원비 정산 부분들에 대한 걸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한 명세서 제출하게 되게 되면 바로 해가지고서 나와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다 그러면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가? 신탁사가 직접 생기니까 상당히 괜찮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목적성 자금 집행이 병원비 정산에서 이거 다 신탁사가 다 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 드리고 가죠. 뭐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처음부터 트러스트 스페셜리스트들의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일반적인 거하고 이 트러스트 스페셜리스트는 이런 내용들을 알아요. 이게 목적성 자금 집행해야지 병원으로다가 이게 훅 날아간다?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의 과정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금융 동결 방지를 위한 사전 설계하게 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유동성 자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딱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어느 정도의 상속세와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부분들에 대한 것이 즉시 필요한지 이 규모를 산정해야 돼요. 그래서 또는 뭐냐면 사후 수익자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뭐 마지라든지 뭐 막내라든지 그래서 합의 없이 자금을 수령할 핵심 상속인을 지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튼간에 누군가가 수령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런 계획을 다 잡고 저희들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고 그다음 어떻게 되는가?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자산의 명의 이전 및 즉시 지급 조건에 대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신탁 원부에다가 쫙 해서 수탁사랑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평온을 확보하게 되는데 어떤 순간에도 중단 없는 가족의 경제적 자립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지 않으면 다 동결돼가지고 어떻게 한 명이라도 어긋장을 놓게 되게 되면 그 돈 못 찾아요. 자, 평생 모은 돈이 침묵하지 않도록 미리 열쇠를 맡겨두십시오라고 신탁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집안에 어른이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됐을 적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게 되게 되면 신탁 자산은 그대로 묶여버리게 되어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가이드라인 걸 가지고 가시면 굉장히 좋은 제도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자, 오늘 이거로 해서 세상에 이런 일이 11번째 부분들까지를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는 세상의 일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흔히 있을 만한 일들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 왔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신탁의 기본적인 구조, 이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쭉 들어가는 시간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